네, 반갑습니다. 2월 13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. 자, 만기일인데 코스피가 급등을 했습니다. 약간 의아한 부분이긴 한데요. 수급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거든요. 근데 중심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. 특히 기관들이 매수를 좀 많이 확장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. 외국인들도 마지막에 매도를 줄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분위기 상당히 뜨거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계좌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업종, 조선주, 배터리까지 해서 강세 보여줬고요. 석유화학주들도 오늘은 기본 한 7, 8%, 많게는 10% 이상씩 다들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도 또 대형주에 속한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나게 됐고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5% 가까이 급등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. 자, 뭐 이런 정도면은 뭐 욕할 게 없어요. 그죠? 오늘은 뭐 특별하게 나쁜 부분이 없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은 다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분위기들이 과연 내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. 자,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러 가도록 하자고요.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종합주가지수 살펴보시면은요, 코스피 지수가 2583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. 1.36%, 거의 급등이죠. 자, 지금 보면은 갭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면서 이제 저항을 넘어섰습니다. 1차적으로 만들어진 저항대 2550을 넘어서게 됐고요. 이렇게 돌파가 돼버리게 되면은, 그 이후에 형성되는 부분들은 2550포인트를 지지점으로 잡고 움직이게 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무역 분쟁 때문에 한번 크게 밀렸었던 그 자리, 그냥 마구 사들이게 되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상황이 좀 되겠네요. 자, 위쪽에 저항대는 비스듬히 있기 때문에 저항이 한꺼번에 몰려있다 보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중심 포인트를 보게 되면은 2600 한 10포인트, 2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. 요 라인대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수 있죠. 네, 지금 오늘 정도만 한 1.5%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바로 넘겨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, 야, 이 정도면은 증시가 이제 2600 넘겨가지고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. 저점을 잡은 상태에서 돌리는 모습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하반기에 있었던 조정을 끝내는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분봉 체크해 보게 되시면은 아침이 오히려 쌌어요. 오늘은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횡보, 그 다음에 조금 떨궈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니나,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.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. 마지막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큰 움직임의 변화는 아니었고요.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죠. 그래서 아침에 매수를 한번 하고 오후에 사자라고 했었는데 아침에 매수한 걸로 땡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뭐 그냥 상관없어요. 어차피 들고 있던 종목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사지 못한 거 좀 아쉽네요. 근데 아침에 떠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. 이야, 대단하네요. 자, 근데 보통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날 매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까지 이따가 좀 알아보고요. 자,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.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슬슬 올라갔어요. 왜냐면 코스피한테 수급을 다 뺏겼죠.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가 좀 주춤하는 모습 좀 있었고요. 상승 포인트가 조금 둔화된 흐름으로 진행되었다.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오늘 코스피가 훨씬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도 코스닥은 0.5%밖에 안 올랐고 코스피는 1.36% 급등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. 자, 수급 보시면은요.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슬슬 올라오다가 순매수 전환됐죠. 그 다음에 금융투자놈들이 많이 샀거든요. 금융투자가 많이 사면서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연기금이 이제 동시효과 시점에서 이제 포지션 정리를 위한 매도가 좀 있었겠죠. 그 물량을 지금 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이 다 받아버린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 우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. 개인들이 6천억 가까이 매도가 들어갔고요. 외국인들은 1,000억 정도 매도가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전 기관이 다 사들였어요.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장을 이렇게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대형주 쪽으로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외국인들이 던지는 모양새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오히려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고, 시총 상위 종목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
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, 오늘 삼성전자는 오르다가 좀 떨어졌어요. 왜 그런지 아시죠? 이 만약에 삼성전자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막 그냥 오늘 아침 올라갔던 것처럼 1%, 1.5%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, 네, 오늘 증시는 한 2.5에서 3%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죠? 자, 그러면은 싫어하죠. 네. 그래서, 지금도 약간 오바를 한 것 같은 느낌인데, 상방으로 열어놓고 있을 거예요. 근데, 삼성전자를 누름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보시면 되겠죠. 자, 하이닉스,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, 현대차, 이런 것들, 오늘 기아차 이런 다 많이 올랐죠.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를 피해간다,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.9% 올랐는데, 의약품 쪽도 제외한다는 얘기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세의 어떤 기대치로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이닉스는 동시효과대에서 치고 올라갔어요. 그래서 동시효과대에서 뭐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얘기 좀 나왔는데, 야,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가면 다음날 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안 빠지고 그냥 간다. 21선 위쪽, 즉 20만 한 5천원, 6천원대에서 지지받아버린다 라고 한다라면, 네, 하이닉스의 또 다른, 네, 전성기가 또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자리는 상당히 네,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버렸어요. 저항을 한 번에 넘어버렸잖아요. 이대로 그냥 붙여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자, 근데 조선주, 현대중공업 오늘 또 신고가죠. 그 다음에 하나오션 또 오늘 신고가. 조선주 강한 모습이라서 오늘 조선 기다제 쪽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. 자, 근데 얘네들만 올라가는 거죠. 얘네들만. 네, 다른 조선주들은 그냥 네, 그냥 그랬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오늘 네이버, 그 다음에 KB금융,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카카오 이런 종목들 오늘 하락세를 좀 많이 보였고요. 금융주 섹터하고 인터넷 관련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. 포스코홀딩스 역시 마찬가지 2차전지로 엮이니까 그냥 올라가죠. 이 철강 때는 꼼짝도 안 하더니 네, 2차전지 하니까 올라가는 거 보세요. 이렇게 되는 거고 2차전지.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그저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다른 조선주들은 그냥 그래요.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왔죠. 그러니까 지금은 조선방산과 연결되는 거, 현대중공업 그 중에서도 하나오션이 대장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. 뭐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줬어요. 근데 오늘 보시면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10% 이상씩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석유화학주들이 좀 올라간 이유는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어떤 제재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중국의 이제 화학업체들이 감산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꼭 중국에 대한 어떤 무역 분쟁이 나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좀 있긴 있어요. 네, 그런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요. 자,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나 HLB가 좀 밀렸고요. 대신에 에코프로뱀하고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좀 살아남은 모습이죠. 그 다음에 레인보 로보틱스는 지금 1.7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5% 가까이 상승했죠. 그래서 힘이 조금 빠지는 네, 그런 포지션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즉, 이 로봇 업종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,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고요. 수급이 아래쪽, 하위 종목들로 좀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나머지는 고만고만하고요. 내린 것도 있고, 오른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, 살 빼는 종목들이 조금 빠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그냥 홀딩, 네, 포지션인 것 같고요. 숲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. 인터넷 관련주,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. 자,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. 등락 현황을 보시면 거래소 쪽 보시면은 575개 상승이고요. 312개 하락입니다. 거래소 쪽에서는 상승이 훨씬 많았습니다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6개 상승에 686개 하락. 아침하고 완전 달라졌죠. 네. 그래서 지금 상승 포인트가 더 세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괜찮을 수도 있겠다 보면 되겠습니다. 상승 포인트는 하나비전, 레드캡 투어. 오, 레드캡 투어. 얘는 뭔가 재료가 있나 보지? 자, 한번 봅시다.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좀 파격 배당. 야, 배당 얼마나 줬길래? 최대 실적을 냈다. 지금 배당금 얼마예요? 2,000원. 네, 2,000원이요. 이 기준일은 언제야? 야, 어마어마한데? 네, 2,000원 배당이면은 기준이 지났나요? 네. 이 정도 가면서 기준일이 언제? 2월 13일 아직 가만있어 봐. 이거 서류 가만있어 보자. 3월 12일이네요. 네, 기준이 3월 12일. 오, 배당 받을 수 있네요. 2,000원 배당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야, 이거 상황 야, 이거, 와, 네. 9,000원에 사신 분들은 배당만 20%인 거죠? 네. 배당만 20%요. 와, 대박.
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야, 이거 전환시켜놓고서는 대박 터지네요. 네, 레드캡 투어 갖고 계신 분들 축하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은 배당 매력도가 아직도 높죠. 11,000원 샀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? 거의 17, 8% 정도 되기 때문에, 이거 나쁘지 않은데, 그죠? 대신에 이제 배당락을 세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, 어느 정도 상한가 들어가고 추가 상승 나오면은, 팔아먹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만, 야, 이 정도 배당이면 거의 유레카 아닙니까? 그죠? 놀라운 배당률입니다. 3월 12일이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. 떨어지면은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야, 죽인다. 20% 배당이라니요. 근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배당을 주는 게 아니고, 이번만 주는 거니까, 다음에도 그렇게 연속적으로 받을 건 아니죠. 그래서 이런 전략들 좀 짜야 됩니다. 자, BL팜텍, 3일 CNS 이런 것도 올라갔고요. 그 다음에 대동기업, 뭐 등등등. 뭐,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는데, 좀 아쉬운 건 뭐냐면,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관련주들은 오늘 올랐다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여기에 좀 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. 자, 근데 제우스 이런 것들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, 한화, KC텍, 와, 이 반도체 쪽하고 전력 관련주, AI, 석유화학, 자동차, 뭐 화신도 많이 올랐고요. 뭐 이거 건설주 뭐 해가지고 다 튀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따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상승 종목은 45개 정도이고요. 상승 포인트는 3.93. 오늘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. 자, 하락률도 볼게요. 내려간 것도 있겠죠. 엑스페릭스를 비롯해가지고요. 숲, 나우 아이비, 뭐 슈림 네트워크스, 스코넥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. 이것저것 빼고 나면은 한 6개, 예, 6개, 5개, 대여섯 개 정도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. 내려보면은 2.12, 그러면 4% 잡고, 한 2%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죠. 오늘 계좌 2% 정도 오르지 않았습니까? 저는 일단 1.5%보다는 좀 더 올라간 것 같아요. 2% 가까이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아무튼, 네. 오늘 상승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, 1.5에서 2% 정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럼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 기관 쪽엔 뭘 샀을까요? 하이닉스, 삼성전자, 시장을 완전 받아준 거죠. 레버리지 매수 들어왔고요.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현대차, 자동차, 그 다음에 KB금융은 은행주들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KB금융 샀네요. 그 다음에 기아, 이수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네요. 조선주도 일단 들어와 있고요. 매도는 카카오, 동방메디컬 이거 신규 종목이니까요. 그 다음에 하나오션, 이 조선주하고 인터넷 관련주, 그 다음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스닥 계약주들 매도가 좀 들어왔습니다.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. 외국인들은 뭐라 했을까요? 현대차 가장 많이 샀네요. 네, 그렇죠. 관세 비껴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. 포스코홀딩스, 하이닉스 등등등이고,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고요. KB금융이 지금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. 이거 많이 떨어지면 배당 매력이 생기거든요. 근데 저는 6만원 정도까지 빠져야지 배당을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 보여요. 그래서 요거는 그때까지는 일단은 은행주들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집니다. 근데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, 그 외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은행주들,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. 네, 2월 말까지 느긋하게 보면서 타이밍 좋으면 사는 거고요. 아니면 마는 거고, 뭐 급할 게 없겠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조선주 매도가 좀 있었고요. 네. 조선주 쪽 매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 진행됐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은, 약간 수급이 이동한 듯한 느낌도 좀 있지만, 종목들 골고루 다 샀어요.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 같은 정도의 형태인 것 같고,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주가가 더 올라가더라도 차익 매도가 나오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너무 급하게 올라온 듯 해서 내일 한번 맞고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, 오늘 저녁에 PPI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게 되면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내일도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겠죠. 그럼 내일은 2600을 터치하든 한번 건드리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, 자, 거기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저항대, 마지막 끝판왕 저항이 기다리고 있죠. 요 저항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잘하면 이번 달 안에 추세를 완전히 돌릴 수 있는 전환까지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대감 가지고 시장 지켜보시기 바라고요. 저는 여기서 오늘 마감 시장 마무리하고요. 오늘 저녁 9시에 무방이 있습니다. 오늘 저녁 9시 무료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네, 오늘 기분 좋게 맛있는 식사하시고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.